반갑습니다. 스카이에듀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이상의 거울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확인한 후에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시인이자 소설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었던 지식인이었다면 아마도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의 작품에 등장하는 시적 자아나 인물들은 무기력한 지식인으로서 그려지는 모습이 많았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이 작품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거울이라고 하는 속성은 나를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나의 모습을 비추긴 하지만 나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작품을 이해하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자, 그럼 소리가 없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거울이라고 하는 말은 현실과 단절된 의식의 세계다라고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저렇게까지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울을 사이에 두고 바깥에 있는 현실의 자아가 거울 속에 있는 자아를 바라봤을 때 이 속에 거울 안에 있는 사람, 거울 속에 있는 자아, 현실의 자아를 비춰주긴 하지만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울 속에 있는 나와 거울 밖에 있는 나가 모되어 있구나, 단절되게끔 하는 매체구나 라고 읽어내실 수 있겠네요.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그럼 거울 속에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내면의 자아다 라고 읽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내면 속의 나에게도 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 밖에 있는 현실의 자아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실의 자아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내 이야기를 알아듣는데요, 못 알아듣는데요,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거울을 사이에 두고 거울 밖에 있는 나와 거울 속에 있는 나가 결국 무엇이 불가능하구나. 그렇죠.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셨어야 합니다.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지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 속에 나, 현실의 나죠. 내면의 자아죠. 나의 악수를 받을지 모른다는 거 어디에 존재하는 현실 속에 있는 내가 내미는 악수, 즉 여기서 말하는 악수라고 하는 건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하는 화해의 제스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다. 그렇다면 결국 두 대상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데 내가 너와 화해하고 싶지만 그 화해가 가능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 두 작품은 현실의 자아와 내면의 자아가 무엇을 이루고 있구나? 자아 분열의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왜? 두 자아가 서로 어떻게 해요? 통하지 못하고 있구나.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구나 라고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는 못하는구려만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게 보기만이라도 했겠소. 거울 때문에 현실의 나는 내면의 나를 만나고 거울이 아니었다면 나는 나를 만나보지도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나는 내면의 나를 거울 때문에 만져볼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의 거울은 차단과 단절의 기능을 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소재로 읽어내실 수 있죠. 거울이 아니었던 듯 내가
현실의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내면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그럼 여기서의 거울은 어떻겠죠? 두 자아를 만나게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울이라고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그러면 여기서의 나 뭡니까? 현실의 나. 지금 거울이 없대요. 하지만 거울 속에는 늘 내가, 즉 내면의 자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울을 가지지 않았는데 거울 속에는 거울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자아 분열이 심화되면서 이 문장은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났겠구나라고 읽으실 수 있네요.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을 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외로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실의 자아와 내면의 자아는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외로된 사업이라는 나와 어긋난, 나와 연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고요. 결국 두 자아는 계속 분열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겠다?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겠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울 속의 나는, 내면의 나는 참 나와는, 현실의 나와는 반대다. 하지만 또 닮기도 했다. 나는, 현실의 나는 내면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섭섭하다라고 하는 나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군요. 그럼 여기서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는 노력조차 없다라는 말로 해석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걔를 이해할 수 있는 노력조차 할 수 없다라는 이유는 2연과 3연에서 이미 제시했다라고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즉, 왜요? 나는 분열 상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문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다른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반적인 시들과 다른 특성이 하나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없을 것이요. 자,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띄어쓰기가 무시되어 있다라고 읽어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띄어쓰기가 무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기존의 질서에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띄어쓰기를 무시했던 이것을 여기서는 다다이즘이다 라고 하는 특성으로 설명하신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내용 정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자유시로서 초현실주의다라고 하는 설명을 사용했습니다. 주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감정을 나타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냐면 마음속의 의식의 내용이다. 마음속의 의식의 내용이구나 라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이 거울을 통해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내적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계속 분열의 모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자아 분열과 갈등의 주제라고 읽어내실 수 있고요. 특징으로 찾는다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의 분열된 의식을 잘 나타내고 있구나. 자, 두 번째, 자동기술법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세계를 인과의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설적 표현이라는 사용을 썼는데요. 거울이라는 걸 통해서 나와 닮기도 했지만 다르기도 하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찾아서 읽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시는 거울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거울 속에 비친 내면의 자아,
겨울 밖에 있는 현시적, 다른 말로 말한다면 현실의 자아가 결국 거울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연결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소통은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어서 자아의 무슨 상태? 분열 상태를 보여주고자 한다.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 이것은 현실의 자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분열되어 있구나. 어떻게 내가 그 내면의 자아와 화해하거나 다시 만날 수 없구나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는 시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OX 확인 문제로 선생님이랑 시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서탱의 거울은 거울밖과 대조되는 심리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서탱의 거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그럼 지금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다. 그러면 거울의 바깥 대조되는 공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맞지요. 두 번째,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딱한 귀는 소통이 불가능한 단절된 상태다. 맞는 말이죠. 이 시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단어요? 거울이라는 단어요. 나라는 시어 계속 반복했죠. 자, 네 번째, 시간의 흐름. 이런 얘기 없었죠. 시간의 흐름이었다면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없었고 오히려 의식의 흐름. 그래서 자동 기술법이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사용했고요. 띄어쓰기를 무시했다. 그리고 규범에 대한 거부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는 말이죠. 특정한 위치에서 동일한 어미를 반복했다. 그렇죠. 뭐뭐하오, 뭐뭐하오, 뭐뭐하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고요.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임을 통해서 일반인과 다른 특별함이 아니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뭐하다, 가능하지 않아, 뭐해, 불가능해, 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X. 외로된 사업이라는 시어는 현실과 내면의 자아의 분열이 심각하다, 화해할 수 없다 라고 읽어내실 수 있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서술형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거울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내면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성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그렇게 살면 안 됐어 라고 하는 반성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거울이 벽의 역할을 하면서 자아와 단절되었던 어떤 모습이 있어요? 이중적이고 모순된 의미가 있구나. 자, 그럼 거울 속에 나는 아까 어떤 나라고 했습니까? 내면의 자아면서 또 하나는 무의식적인 자아다. 기억 하나 해주시고요. 그럼 거울 밖에 등장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현실을 살고 있는 나면서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자아다 라고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